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에 이제 고1 수능영어 모의고사 영어 문제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을 맞이하는 수험생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 영어를 시험을 보통 하는데 솔직히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특히 어떤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할 때도 영어 공부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또 단어의 뜻을 모르다 보면은 문맥상에서도 이게 무슨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힘들 것이라고 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구원 투수를 나서서 여러분이 이제 그 소위 수능에서 한 4등급, 5등급 맞던 친구들이 이제 1, 2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이제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전 지금 이제 유튜버 활동도 하면서 프리랜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활용하고 있는 Kim's Language, Culture and Lifestyle을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유튜브의 이제 목적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능 과목에서 이제 다른 과목을 자신 있는데 영어 과목에 잘 안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좀 확실히 이제 기초가 없는 사람들도 1, 2등급 맞을 수 있다 책임져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일선 학교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모의고사라든지 그리고 시험을 갈 때 뭐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시는 게 가장 문제겠죠. 영어를 이제 반영하는 그 과목 대학은 이제 무수히 많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제 좋은 대학을 이제 노리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그리 캐패스와 관련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지오그리 캐페스는 예술가로서 1906년에 헝가리에 있는 셀프에서 교육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왕립 아카데미 순수 예술 대학에서 페인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독일 베를린에서 디자인과 필름을 따로 공부했고요. 그는 1937년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몇십 년 뒤에는 그는 MIT 공대에서 시각 디자인학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MIT 대학에서 그 Center for Advanced Visual Studies니까 최상의 시각 디자인 협회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전시회는 1951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새로운 랜드스케이프 중에서 그의 책 내용 중에 그 New Landscape in Art 미술과 과학과 그리고 그 편찬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책을 토대로 해서 그는 결국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예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그 최근 이제 과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1995년도에는 그리고 그 박물관 내에서는 그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시물이 헝가리에 있는 에이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결국 미술과 기술을 통해서 선두주자로 매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헝가리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맞죠? 스터디 페인팅이었으니까 맞죠? 2번. 1937년에 MIT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쳤다. 아까 그 비주얼 아트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주얼 아트 같은 경우는 이거 시각 디자인 때문에 맞습니다. 자, 3번은 그가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전시를 기반으로 책을 이제 전시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His works was established in Yeager, Hungary.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의 작품을 수장한 기념 박물관이 설립됐다. Museum established 맞죠?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고자 하는 데서 위대한 개척자들 많은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전시회를 책이 출판되었다.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답은 이제 뭐가 될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정답은 바로 3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visual art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각적인 뜻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visual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결국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visua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시각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됐고요. 이어서 영단어 중에서 이제 바로 이제 pione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니어는 미국의 그 청교도 시대에 우리가 개척해낸 인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수업 시간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University Campus Visit Day와 관련된 안내문이, 다음과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태블리 캠퍼스 방문의 날 중에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태블리 대학에서 전시하는 것이 당신하고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그 1년 중에 열리는 캠퍼스를 목요일 날, 즉 9월 26일 날 볼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이상만 학생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그 스케줄은 오전 9시 반부터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캠퍼스 투어는 10시 시작될 거고요. 그 12시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등록을 받고 무료 점심 이제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 끝나고 나면요. 우리 대학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선물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9월 17일 날 6시까지 등록해주세요. 자, 여기서 정답은 어떤 것인지 안 되는 걸까요? 3번에서는 점심 무료 제공을 하지 않는다. offer free lunch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3번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능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발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5등급에서 5등급 맞던 사람이 이제 그 2등급을 이제 맞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쉬운 일은 이제 아니겠죠, 그죠? 근데 5등급 맞던 학생도 2등급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제가 이제 준비된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ievolanta Anubella was born as a blank's daughter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1번 democracy, 2번 patriot, 3번 strongman, 4번 author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자, 이 문제를 가장 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예 아닌 것을 고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정답이 아예 아닌 것을 먼저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여기 잘못했네. 슬라이드가 잘못해서 넘어갔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이제 내용을 딱 봤을 경우 이제 결국은 아까 그 문제에서 이제 결국은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소련의 그 스탈린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정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서 그 정답은 뭐가 될 것입니까? 정답은 바로 strongman이겠죠. 자, strongman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 이제 파생 효과를 이제 보자면은 strong 플러스 man 이렇게 되겠죠, 그죠? strong은 강한, 그리고 man은 남자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strong man 같은 경우에는 강한 남자의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수험생 때 같은 경우에 강한 남자라고 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남자가 그 독재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독재자라고 한다는 것은 권력이 막 휘두르는 남용을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독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인상이 강렬하다는 뜻에서 그래서 strongman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페이지가 잘못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끝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 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혹시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제 그 유튜브 채널 오실 때는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